차트를 볼 때 기본 우리가 캔들, 거래량, 추세, 이평선 이걸 기본으로 보시되 보조수단으로 자신에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 투자했으니까 맞는 기술들이 있어요. 다 방식이 달라서 그 중에서 자기 걸 찾는 게 중요하고 조금 주식을 한 10년 이상 하시면 보조지표 잘 안 봐요. 어쩌다가 가끔 체크할 때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자기 걸 찾느라 여러 개를 놔두고 자기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갖고 온 게 스토캐스틱, RSI, 공통점, 또 원하셨던 OBV,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적 분석 시 한쪽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직 목표의 최고 스토캐스틱인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에 무슨 천재 변호사 고승덕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주식을 하면서 이거를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냈던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인데 단기 매매할 때 주로 보는 지표고요. 보시면 스토캐스틱이란 여기 두 개의 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주가가 일정 기간의 고가 저가 범위 내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0, 100 사이에서 선들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요.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K라는 것과 %D라는 선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데 빠른 선이 %K선이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K, %D라고 표시했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선이 %K선이고 둔하고 느린 선이 %D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0과 100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데 이거 너무 변화가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이와 같이 안 쓰고 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은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설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증권사 HTS나 들어가시면 스토캐스틱의 조건이 533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D가 No, 슬로우 %D, 슬로우 %K, 5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5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너무 빨라서 이와 같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5를 좀 중간에서 많이 쓴다. 이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고 뭘 하느냐? 보시면 과매수라는 거는 과하게 사진 거고 과열된 거고 과매도라는 거는 매도니까 과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은 과열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침체 구간을 얘기하는데 보통 수치가 0에서 100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데 보통 20 이하를 과매도, 침체 국면,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것이고 80 이상을 너무 많이 사졌다,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과열 국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20, 80으로 이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30, 70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20과 80을 기준으로 해요. 이걸 설명드리자면 과하게 샀다, 음식을 치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날 정도로 너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고 여기 20 이하는 과하게 계속 팔린 거예요. 왜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팔았어요, 누가. 그래서 주식이 나 배고파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이 너무 많아 과열이 되면 여기로 가면 주식을 단기적으로 시켜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너무 빠지면 나 이제 반등해야 되겠어, 나 다시 밥 좀 먹어야 되겠어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100과 0과 100 사이 움직이는데 20 아래는 배고프다, 80 위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오실레이터라는 거는 아까 두 개의 선 %K와 %D라고 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20범위 아래로
하락하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 고려예요. 사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고 사는 거 아니고 야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많이 팔리고 계속 팔려있네?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82로 올라가면 야 너무 많이 과열됐네? 팔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팔면 안 돼요. 그 고려 둘 다 고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두 개의 선이 있으면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꼭지에 단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는 리스크, 손실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거고 요 밑은 추가적인 매도를 자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꼭지에서 잡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팔까 말까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반등할 수가 있으니 이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0에서 100에 움직이고 80 이상은 과열됐다. 20 이하는 밑은 많이 침체됐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차트인데 위는 스토캐스틱 아까 그 선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정을 15로 좀 완만하게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간기 지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나 이렇게 등락하는 주가들이 있어요.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다던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한다던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기에 많이 써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올 때 위에서 꺾어질 때를 좀 포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좀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요 밑에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요게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과하게 80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고려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이런 양상을 막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요 보조지표는 참고 무조건 보조예요. 밑에 거래량 이거 지금 이평선 없는데 이평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보조 자료로서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를 해야 돼. 이게 주된 수단으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참고 내 주가가 현재 이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면서 보조로서 판단에 약간의 조미료 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조지표는 약간 속임수와 후행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거를 보되 참고로 보기 좋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할 때는 좀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 미국에서 그 보조지표에서 어떤 신뢰도 이게 가장 높은 거 최근에 가장 높은 거에 얘가 4위였어요. 그 다음에 1위가 뭐였냐면 그 뒤에 배울 RSI예요. RSI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좀 잘 맞는 거 이런 걸로 꼽히는데 이거는 4위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과매도 과매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저 위쪽에 두 선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사면 안 돼요. 여기 사면 잡히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막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으면 단기적으로 사면 안 돼. 이거는 매수 고려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자제한다는데 요 많이 빠졌다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단기적으로 살만은 하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조금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내일기법 두 번은 이제 교차예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할 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 한 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까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일 때 교차가 나오면 더 신뢰도가 높아요. 요 과매수, 과매도 상태가 아닐 때는 신뢰도가 안 높은데 여기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교체가 딱 나오면 좀 신뢰도를 높게 봐요. 저 위에서도 교체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가면 사는 것을
파는 것을 고려하고 사는 것을 고려하는데 이거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두 선이 교차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 매도, 강력 매수 신호예요. 아까 고려했는데 이와 같은 거를 만드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좋은데 우리가 배웠던 상승 추세, 주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파동을 걸리면서 올라가면 가격이 보면 절대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내려오고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안 내려와요. 40에서 50% 전후에서 교차 신호가 나오고 위에서만 움직여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기 과매수 과열 구간으로 안 와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올 일이 없어요. 과하게 과열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밑에서 움직이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 있을 때는 50%를 얘가 돌파를 딱 하고 과열 구간까지 가는 거를 많이 체크해요. 그러면 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좀 변화가 나올란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로 좀 다른 모양을 보인다. 횡보할 때는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모습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차트 보시면 이거는 거의 등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좀 정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과매도 20 아래에서 두 선이 K선이 빠른 선이 느린 선을 퉁 치고 올라가는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이때는 매수를 들어가고 저쪽 위쪽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나 과열했어 신호 보내는데 이렇게 우리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빠른 선이 요 꼴통선이에요. K선이라고 하는데 빠른 선이 느린 선을 저 과매수 과열된 구간에서 퉁 치고 내려오면 주가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형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박스처럼 움직일 때는 좀 전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